이번에는 짧고 무서운 이야기라는 어플에서 짧고 무서운 이야기들 몇 가지 한번 볼게요. 먼저 사라진 친구와 헌책방. 선배와 둘이서 숙직하던 날 선배가 들려준 이야기다. 선배왈. 친구를 만날 수 없게 됐지 뭐냐 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일이 바빠서 그런가 싶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게 아닌 듯 했다. 사정을 들어보니 생각보다 긴 이야기였다. 이야기는 선배가 전문대를 다닐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느 날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이좋던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나 아르바이트 시작하기로 했어. 그러면서 괜찮은 일인데 너도 같이 안 할래? 라며 선배에게 권유해 왔다고 한다. 선배는 그 무렵 매일 과제에 치여 살던 터였기에 일단 거절했다. 하지만 친구의 즐거운 듯한 목소리에 어떤 곳에서 일하는지 궁금해져 면접 보러 가는 날 따라가기로 했다고 한다. 면접 당일 친구와 만나 함께 아르바이트 장소로 향했단다. 익숙한 거리로 나아가다 몇 군데 처음 보는 길로 들어서기도 했지만 대략 어디쯤인지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졌다. 20분 정도 걷자 친구는 멈춰서서 저 가게야 라고 앞을 가리켰다. 거기 있는 것은 눈에 띄지 않지만 아주 평범한 헌책방이었다. 친구가 면접 보러 왔습니다 라며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걸 뒤로하고 선배는 가게 앞에 늘어서 있는 책장에 꽂힌 책들을 살피며 시간을 보냈다. 문득 가게 유리문에 시선을 돌리자 아르바이트 모집 벽보가 있었다. 이런 가게에서도 벽보를 붙이고 모집하구나 싶었을 뿐 그리 신경은 쓰지 않았단다. 그날은 그대로 친구와 함께 아르바이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돌아왔다고 한다. 며칠 뒤 쉬는 날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다. 아르바이트 합격해서 오늘부터 일한다. 뭐라도 하나 좀 팔아주라고. 선배는 마침 할 일도 없겠다. 지갑을 들고 길을 더듬어 헌책방으로 향했단다. 하지만 가게가 있던 곳에는 가정집만 있을 뿐이었다. 처음에는 길을 잘못 들었나 싶어 주변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찾았지만 없었다. 선배는 큰맘 먹고 헌책방이 있던 자리에 있는 집을 찾아가 주변에 서점이 없냐고 물었단다. 이 주변에는 역 근처에나 있어요. 그런 대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그 후로도 친구에게 전화는 걸려왔고 평범하게 통화도 하고 연말이면 연하장도 날아왔단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얼굴을 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 관계도 소원해져 지금은 전화를 걸어도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들려온다는 것이다. 꽤 세월이 지나 선배는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갔다. 그리운 친구들도 만나고 혹시 잃어버린 친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한달음에 나섰단다. 선배가 동창회장에 도착하자 옛 친구들의 그리운 얼굴이 줄지어 있었다. 하지만 한눈에 쓱 봐도 잃어버린 친구의 모습은 없었다. 동창회 간사였던 녀석에게 그 녀석은 안 왔냐? 라고 물었더니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다. 뭐? 저기서 술 마시고 있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넌? 하지만 그가 가리키는 건 완전히 다른 친구 녀석이었다고 한다. 이런 사라진 친구와 헌책방, 그 다음으로 안 본 것 중에 하나, 아예 짧은 것도 있고 약간 긴 것도 있고 재미없는 것도 있는데 몇 가지 쭉 볼게요. 사고. 길에서 산책을 하는데 엄청난 소리가 나서 뛰어가 보니 여자가 엄청나게 넓고 굵은 철판 같은 물건 앞에 주저앉았다. 너무 놀랐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었다. 그때 작업하던 사람이 내려와 공사 중 떨어뜨렸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 다행히도 여자는 놀라서 다리만 풀렸을 뿐 다친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그보다 빨간 보도블럭 위에 까만 철판이 있는 모습이 영 불쾌하다. 공사장에서 빨리 치워졌으면 좋겠다. 여자한테 괜찮냐고 물어보니 괜찮아요. 많이 놀랐을 뿐이에요. 바로 옆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을 땐 정말 깜짝 놀랐어요. 비명소리가 들렸던 사람이 깔려 보도블럭을 빨갛게 만든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이야기. 그 다음 앵무새. 나는 독신이다. 최근 들어 너무 외롭고 심심해서 앵무새를 한 마리 키우기로 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앵무새는 내가 했던 말들을 흉내내기 시작했다. 아침에 내가 출근하면 다녀오세요 라고 인사하고, 밤에 퇴근하고 돌아오면 어서오세요 라고 인사한다. 정말 영리한 녀석이다. 이런 거는 이제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죠. 그 이유는 마밤 혼자 사는 독신인데 왜 다녀오세요 어서오세요 라는 말을 하는 거지?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그 다음에는 부부의 이야기. 한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남편은 밤하늘의 별을 보기 위해 등산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결혼 전부터 남편은 부인과 함께 밤하늘의 별을 보기 위해 등산을 자주 하곤 했죠. 남편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 세상사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힘을 낼 수 있었답니다. 이런 남편을 둔 아내는 항상 등산 후 정상에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이 말을 꺼냅니다.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된다고 해. 남편은 이 말이 너무 싫었는지 내일 다시 별을 보러 오자고 하고 내려갑니다. 다음날 밤이 되었고 부부는 다시 산에 올라가 별을 감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은 준비를 마치고 아내에게 말을 꺼냅니다. 이제 별을 하나 들려볼까? 남편은 밤하늘의 별을 보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아내가 분위기를 깨서인지 다음날 아내를 죽이려고 산으로 데려갔다 라는, 반대로 보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아름다운 별을 만들고자 했을지도. 그리고 부부를 봤으니까 남자와 부인 비슷한 거 하나 더 볼게요. 어느 남녀가 와인을 마시면서 벽난로 앞에서 느긋하게 쉬고 있었다. 난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나는 지금 3명의 부인을 잃은 주제에 말이야. 여자는 남자의 옆에 다가가 남자를 달랬다. 괜찮아요. 당신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전 부인은 어쩌다가 돌아가신 건가요? 남자는 울면서 여자의 말에 대답했다. 첫 번째 부인은 심장발작, 두 번째 부인도 심장발작으로 죽고 말았어. 딱하기도 하지. 그럼 세 번째 부인은? 남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계단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말았어. 여자가 말했다. 술에 취해서 그런 건가요? 남자가 대답했다. 아니, 그녀만 술을 마시지 못했어.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이무희. 그 이유는 부인 3명 모두 내가 죽인 것.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술에 독을 타서 심장마비로, 세 번째는 술을 안 마셔서 계단에서 밀었다. 그리고 이번 네 번째도 지금 술을 마시고 있으니 곧 죽을 것이다. 악마 한번 볼게요. 동생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8달만 기다리면 동생이 나온대요. 나는 기다려야 하는 게 싫어서 매일 달님한테 소원을 빌었어요. 달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겠대요. 신난다. 근데 엄마는 왜 울죠? 8달만 기다리면 꼬마가 본 소원 들어준다는 사람은 달님이 아니라 악마. 그래서 악마가 엄마가 애 유산시킴. 그래서 운 거임. 물 만두만두 하네요. 그 다음엔 변기? 좀 더러운 건가? 아침부터 짜증나게 변기가 막혀있다. 여보, 아침에 화장실 누가 썼어? 아내의 물음에 아내가 대답한다. 나의 물음에 아내가 대답한다. 아까부터 혜정이가 화장실에 있던데요. 왜요? 변기가 막혔어. 실명 막 혜정이. 이거 혜정이인 분들은 뜨끔할 거 아니에요. 변기가 막혔다고. 내 중학생 딸내미의 짓인가 보다. 일을 봤으면 뒤처리까지 깔끔히 해야지. 괜히 짜증이 났다. 사춘기라 그런지 반항도 들고
방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아 딸내미 얼굴 보기가 힘들다. 아내 말로는 살도 갑자기 많이 찌고 학교도 갈 생각을 안 한다고 했다. 사춘기라 참고 있었는데 정도가 심해지는 것 같다. 나중에 혼주를 내주던가 해야지 원. 이 녀석 어디 갔어? 괜히 아내에게 목소리를 높이며 화풀이를 한다. 몰라요. 화장실에서 나온 후 바로 밖으로 나가던데요. 뭘 했는지 꽤 오래 있던 것 같은데. 창피해서 나갔을지도. 화장실이 막혀가지고. 에이 젠장. 변기를 막히겠으면 뚫던가. 뚫기 힘들면 말이라도 하던가. 근데 치질이 있나? 물이 왜 이렇게 뻘게? 잘 뚫리지도 않고 젠장. 변기랑 씨름을 하고 있는데 어느새 다가왔는지 고3 아들 녀석이 이상한 눈빛으로 빤히 쳐다보고 있다. 왜 변기 쓰게? 네 동생이 막히겠다. 보고만 있지 말고 너도 도와.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집 밖을 뛰쳐나갔다. 이건 뭘까? 저 녀석은 또 왜 저래? 어째서인지 변기 속에서 물기가 뽀글뽀글 올라왔다. 낙태. 소름. 네. 무서운데. 아는 사람 얘기. 친구가 자기 아는 사람이 해준 이야기라고 해줌. 그렇군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 써봐. 중학교 때 친구 A와 B가 가출을 한 적이 있었대. 한 3일 정도 집에 안 들어갔고,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이었는데 둘이서 밤까지 돌아다니다가 놀이터에 있는 정자에서 비를 피하면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대. 그 놀이터나 공원에 흔히 있는 정자 알지? 알죠. 벤치가 2개 마주보고 있는 식으로 되어 있고 위에 지붕이 있는 식으로 된 거. 거기에 둘이 마주 앉아서 날은 어둡고 비는 오고 할 건 없고 해서 그냥 멍 때리면서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정자 밑에서 검은 그림자 같은 게 쑥 내려오더니 비의 뒤에서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면서 머리가 움직이더래. 그걸 본 A는 순간 쫙 소름이 돋고 무서웠지만 어딘가에서 귀신이 보일 땐 아는 척을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한 게 생각나서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비를 보고 있었대. 그러면서 입모양으로 비야 뒤에 귀신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해주려고 애썼는데 비는 멍 때리는 표정으로 반응도 없고 그냥 멍하게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대. 갑자기 비가 벌떡 일어나더니 뛰어! 하고 A 손을 잡고 막 달리더래. 그래서 A는 B가 그 귀신을 본 줄 알고 너도 봤어? 하면서 막 소리치면서 달리는데도 B가 무조건 그냥 뛰어! 하면서 달렸대. 무슨 일인지도 못 물어보고 비를 맞으면서 둘이 한참을 뛰다가 숨이 너무 차고 힘들어서 뒤를 돌아봤다가 다시 오열하면서 막 뛰어서 24시간 하는 슈퍼에 들어가서 제발 살려달라고 울고 빌면서 난리를 쳤대. 알고 보니까 비는 멍 때리면서 마주 앉은 A 뒤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가로등 밑에 어떤 흰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대. 그래서 누굴 기다리는 줄 알고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비 오는 밤중에 누가 우산도 안 쓰고 서 있겠어.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팔이 땅에 질질 끌릴 정도로 길었대. 그거 보고 갑자기 퍼뜩 정신이 나서 친구 손을 잡고 무작정 달린 건데 왜 둘이서 뒤를 돌아봤다가 오해하면서 뛰었다고 했잖아. 둘이 뒤를 돌아보니까 그 여자가 팔을 땅에 짚고 쫓아오고 있더래. 그 뒤로 둘은 바로 집에 들어갔고 정신병 걸릴 정도로 엄청 무서워했대. 진짜든 지어낸 이야기든 상상하면 소름. 팔이 긴 귀신 이야기. 에잇 위로 올려서 왕따. 나는 왕따다. 시작부터 난 괴롭다. 특히 날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혜진이야 셋이. 오늘도 다른 날과 똑같이 혼자 골목길을 쓸쓸히 가는데 빨간 빛깔의 무서운 느낌이 드는
다이어리를 보았고 호기심에 즉시 주었다. 그리고 집에 곧장 달려가 다이어리를 펴보았다. 그런데 첫 장에 이렇게 써 있었다. 오늘 날 괴롭히던 혜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이 일이 일어나길 원치 않는다면 이 페이지를 찢어라. 아, 예고 데스노트 같은 건가? 대신 페이지를 찢지 않으면 그 다음 페이지를 찢을 수 없다. 안 찢으면 그냥 멈추는? 끝나는? 나는 혜진이가 없어진다는 생각에 찢지 않았다. 착하네. 다음날 자고 일어나 학교에 가보니 선생님이 말하였다. 어제 저녁에 혜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단다. 나는 진짜 이루어진 것이 신기하고도 좋아서 팔짝 뛰었다. 혜진이가 미워서 그냥 내비뒀더니 진짜로 이루어졌고 그것에 신기하고 좋아서 이 부분이 소름인데 왕따를 당해서 힘들어갖고 이렇게 좋아서 팔짝 뛰었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집에 와서 다이어리를 펼쳐보았다.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번엔 세희. 오늘 세희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져 죽었다. 너무 좋았다. 슬픈 일이네. 세희마저 죽는다니. 오늘도 가뿐히 잘 수 있겠구나 싶어 얼른 잤다. 아침이 되었다. 다이어리 내용과 같게 세희는 죽었다. 그리고 다음 일이 궁금해 수업 끝난 뒤 또 다이어리를 펼쳐보았다. 그런데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오늘은 세희와 혜진이를 만났다. 그때 귓가에 들리는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 소름. 나도 곧 죽는다는 그런 건가? 이번에는 아버지의 유산. 어떤 유산을 주셨을지. 어느 남자가 있었다. 그는 언제나 게으름을 피웠고 매일매일이 건성건성이었다. 자신의 임종이 가까워진 것을 깨달았던 그의 부친은 유산을 단지 아들에게 물려주기만 하는 것보다는 녀석이 열심히 일하도록 마음을 고쳐먹게 하고 싶었다. 그리하여 도저히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발버둥을 쳐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만 그 재산을 손에 넣을 수 있도록 한 계책을 짜냈다. 궁금해진다. 남자는 부친의 임종 후 재산 대신 한 편지와 열쇠만 물려받았다. 편지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가망이 없을 때 이 열쇠로 문을 열어보거라 하고 쓰여져 있었다. 뜻밖의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그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일을 해보았지만 생활은 날로 궁핍해질 뿐이었다. 곤란함을 겪다 못한 그는 편지에 쓰인 대로 열쇠로 방의 문을 열어보았다. 그러나 그곳에는 내심 기대한 어떤 구원책은커녕 자살용의 로프만이 천장에 매달려 있을 따름이었다. 죽으라는 말인가? 남자는 울분을 토하며 마음을 고쳐먹고 더더욱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그랬음에도 생활은 여전히 악화되었다. 남자는 마음속 깊이 절망을 느끼며 그 로프를 떠올리고는 결국 그곳에서 자살을 기도했다. 허나 사실 그 방에는 로프에 체중이 실리면 천정이 무너지도록 된 장치가 있었고 무너진 천장 위에서는 아버지가 숨겨놓은 재산이 대량으로 쏟아졌다. 고 한다는 이야기. 이게 좀 섬뜩하네. 그래도 하나 더 택시. 친구들과 백화점에 가기로 했다. 친구들과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난 조수석에 탔고 친구 3명은 뒷자리에 탔다. 택시를 타고 나서 친구들은 갑자기 큰 웃음을 터뜨리며 웃고 떠들기 시작했다.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 목소리를 크게 내며 웃길래 이상해서 뒤를 돌아봤다. 친구들은 표정이 굳은 채로
웃고 떠들고 있었다. 조금 뒤 차가 신호에 걸려 잠시 멈춰 있는데 친구 중 하나가 나 저 옷 사고 싶어. 여기서 내려주세요. 하며 갑자기 내리는 거예요.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빠서 그러면 너네는 내려. 난 백화점 갈 거니까. 라고 큰 소리친 후 그냥 타고 가는데 친구들이 내리고 나서 바로 친구들에게 전화가 왔다. 그러고 나는 웃으며 크게 떠들었다. 이건 일단 내용이 친구들이 나만 버리고 간다는 것부터가 무섭네. 무서워. 아주 그냥 무서운 친구들이네. 왜 웃으며 크게 떠들었을까? 택시 트렁크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려서 친구들이 웃음. 이거는 뭐 따로 해석은 없지만 택시 기사가 사람을 트렁크에 실어서 그 사람 신음소리가 들려서 목소리가 들려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눈치챈 걸 알면 택시기사가 나도 어떻게 할까봐 내가 그 뒤에 트렁크 소리를 감추기 위해서 소리를 낸 그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죠. 그렇구나. 하나 더. 그가 말했다. 내가 군인이던 시절 내 직속 후임은 어딘지 모르게 음침하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한마디로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는 녀석이었다. 뭐 고문관이라고도 하죠. 나는 가끔 후임에게 화를 내거나 손을 댄 적이 있는데 손만 살짝 댄 거죠. 이렇게 잘 안 하고. 그때마다 후임은 아무 소리 없이 기분 나쁜 눈으로 나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후임과 함께 새벽 경계 근무를 나갔다. 나는 후임에게 좀 잘 테니까 망 잘 보고 순찰 오는 것 같으면 깨워라 며 초소 한쪽 구석에서 잠을 청했다. 그렇게 얼마나 잤을까. 이상한 기분에 저절로 눈이 떠졌다. 후임은 초소 입구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너무 놀라 왜 망을 보지 않았냐고 후임을 구타하기 시작했다. 늘 아무 말 없던 후임이 평소와 달리 소리를 질렀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구타를 하는 건 내 쪽인데 이상하게 소름이 돋았다. 그때 다음 경계 근무자가 교대를 위해 다가왔다. 그들을 보더니 후임은 갑작스레 내 손목을 잡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한참을 달려 막사 화장실로 날 끌고 가더니 그제야 멈췄다. 나는 무슨 짓이냐며 또 손찌검을 하려 했다. 이게 뭐 손버릇이 안 좋네. 네. 새하얗게 질린 후임의 얼굴을 보고 손을 내렸다. 아까 병장님이 잠이 드신 걸 드시고 망을 보는데 어쩐지 기분이 이상해서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병장님 옆에 어떤 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는데 병장님이 일어나셨고, 그런데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칼을 들고 병장님 뒤에 가까이 다가오더니 죽여줄까? 라고. 그래서 아니 착한 후임이었는데 이렇게 구타를 하고 막 손찌검을. 나쁜 선임이네. 선임이 나빴네. 하나만 더. 사이코패스. 거의 매일 저녁 많은 사람들이 칼에 찔린다고 한다. 진짜? 이거 어떤 통계지? 어디서 나온 이야기지? 매일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칼에 찔린다고? 사실 정작 위험할 땐 경찰이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나는 저녁 늦게 나갈 때 항상 주머니에 칼을 넣고 다닌다. 이거 뭐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하니까. 매일 저녁 편의점에서 야식을 사 먹는 나는 오늘 밤도 여느 때처럼 편의점에 간다. 아무도 없는 골목으로 돌아오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진다. 혹시 괴한? 등 뒤에서 날 찌르려고? 계속 같은 발소리가 나와 같은 방향으로 뒤따라오고 있다. 뒤를 돌아보니 어떤 놈이 무표정하게 나를 돌아본다. 아무래도 위험하다 싶어 그놈보다 더 빨리 칼을 휘둘렀다. 으악! 하며 쓰러지는 놈. 오늘 밤에만 벌써 괴한 4명을 잡았다. 도대체 이런 흉악범죄는 언제 끝나려나. 소름. 맨 위에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었네요.
나는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는 바로 나. 그리고 맨 첫 줄에 이게 힌트였네. 이게 망상 같은 그런. 와우. 와우. 사이코패스. 여기까지 짧고 무서운 이야기 간만에 올려드릴게요.